자, 잘 정리하고 일단 마지막 작품이야, 그죠? 청산별곡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몽신화 좀 찾아봅시다. 159페이지로 되어 있을 거고요. 주몽신화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요거 오늘 병결이나 뭐 코로나 격리 때문에 결석하신 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들으셔야 되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4월 10일 날 오실 때 유튜브 듣는 애들도 요거 다 풀어오셔야 돼. 당연히 시험범위 아닌 건 풀어오실 필요 없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요 교재를 쭉 훑으면서 뭐 문제 몇 문제 살펴보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강의를 할 때는 문제풀이 강의를 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다 같이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학생들마다 틀린 문항들이 달라서 뭐 이제 좀 성적이 잘 나오고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은 몇 문제 안 틀리는데 멍하니 앉아있는 건 시간 아깝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풀면은 좀 수업이 늘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문제풀이는 좀 개별 지도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수영이처럼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또는 우리 하늘이처럼 귀찮아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하나도 안 해. 근데 그거는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어. 닥쳐! 그래서 좀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수업인지는 좀 애매하죠. 어찌됐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1대1식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좀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음 시간까지 이 교재에 해당하는 우리 지금 진도 나간 문제 싹 다 푸셔서 채점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봐주든 어떻게 하든 할 때 정답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게 그래야 선생님이 빨리빨리 정답에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하실 때 정답 체크도 좀 같이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뭐 이해와 감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하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요 교재 가지고 하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자습서를 복사해서 하던, 다음 시간에는 좀 전체 정리 한번 할게. 알겠지? 전체 포인트 정리 한번 할 거고, 그리고 저거 뭐야, 이생규장전 앞부분 학교에서 준 프린트 있다고 했죠? 그 앞부분 되게 쉬워요. 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앞부분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를 밀며, 그리고 장정일 씨의 라디오처럼 뭐 사랑을 키고 끄네 뭐 그 작품도 들어간다며. 그것도 조금 살펴볼 거고 할 거야. 자습서 복사해서 할지 뭘 할지는 선생님이 정해서 할게요. 어찌됐든 이건 다 풀어오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문제풀이로 좀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실 동안 뭐 손 들고 이제 개인 질문 계속 하시든가, 선생님 왔다 갔다 계속 관리는 해드릴 거야. 그 다음에 4월 17일,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이거 마이크 소리 들어가겠지 지금? 4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총정리하고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주 4월 17일은 기본 내용 암기 시험을 좀 볼 겁니다. 소설은 볼 수가 없고요. 뭐 주몽시나 이런 걸 뭐 어떻게 암기 테스트 기본 암기를 봐. 운문만, 배를 매며, 그 다음에 뭐 어부사지사 이런 것들. 기존에 작년도에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대로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줄 거니까 기본 내용을 거기에다 외운 걸 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은 기본 내용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자, 정리할게. 다음 시간에는 총정리 한번 할 겁니다. 뭘 가지고 하든 내가 준비할 거야.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가 문제 자료 지금 다 풀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17일 날은 운문만 기본 내용 암기 시험을 볼 거고요. 기본 내용 암기 시험은 그냥 교과서 본문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시간들 이제 자녀 시간은 전부 다 문제풀이, 문제 프린트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계속 준비를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동안 개별 질문 계속 하시고 24일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직전 보강 때 늦지 말고 잘 나오시면 되고.
직전 보강은 아직 시간을 못 잡네. 그지? 시간표가 안 나와서. 자, 그럼 주몽씨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요것도 안 나갔니? 학교에서 뭐 나가니? 지금 아직 에? 수행평가가? 수행평가 관리는 잘하고 있지? 소원이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정성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 남수원 중학교 선생님이 내 유튜브 강의를 보진 않으시겠지? 아니, 어제 우리 미루가 수행평가가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에 9개가 있대. 몰렸나봐. 어제 막 낑낑대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요즘은 중학교는 무슨 코딩을 배워? 정보라는 시간이 있니? 뭐 거기 코딩 해가지고 무슨 뭐 캐릭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애물 피하는 걸 만들고 그래. 야, 너 잘한다. 그 스크래치.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나게 생겼구만. 나 코딩을 할 줄 모르니까 미루가 뭐가 안 된대. 그래서 2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공부해가지고 미리야 이거 숫자가 잘못됐어 이거 찾았어.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데 나도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갑자기 아빠 그랬더니 응? 그랬더니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배경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아테네 여신 섹시한 여신 이거밖에 모르는데 또 막 교과서 뒤져가지고 뭘 찾았어. 야 이건가 봐. 그랬더니 그거 맞는 것 같대. 근데 수행평가가 야 깜짝 놀랐어. 야 요즘 학교 수행평가 되게 어렵더라.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배경 2가지와 발전 과정 및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장단점을 쓰시오. 이게 그 수행평가야. 450자. 그 중학교 2학년이 그 450자를 어떻게 써. 미르가 1시간 동안 썼는데 150자밖에 못 썼더라고. 그래서 남선 중학교 선생님 이거 안 보겠지. 죄송합니다. 답답해가지고 나도 수업 준비했다. 새벽 1시가 다 돼갔는데 나 오늘 10시부터 수업인데 내 옆에서 낑낑거리고 있어. 미라 나와봐 해가지고 거의 5분? 따다다다다 쳐줬어. 내 자소서 졸라 잘 쓰거든. 따다다다다 쳐줬어. 456, 7자를 딱 맞춰줬어. 나머진 네가 수정해봐 그랬더만 미르가 이제 냉전 기간이었거든. 지집에 삐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미르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 이 가증스러운 그 수행평가 좀 도와줬다고. 근데 또 참 기분은 좋더라 그 말 들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마무리 해주려고. 남선중학교에서 이거 보진 않으시겠지? 수행평가 되게 어렵더라. 네 건 해달라고? 일단은 입양수속을 밟자. 그래 너는 해줘야겠다. 내가 거의 우리 가훈이의 비포 애프터라서 내가 너는 해줘야겠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간단한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좀 빠르겠지. 선생님이 여력이 있으면 좀 도와드려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뭘 좀 써오세요. 작년도에 어떤 놈 하나가 생으로 갖고 온 거야. 하나도 모르겠으니 써주셔 이러면 면상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야씨 내가 무슨 네 하인이야? 기본적으로 썼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썼는데 이제 뭐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뭐 마무리라든가 다듬기 이런 과정이 조금 힘들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은 자소서가 없지만 자소서 지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절대로 대피를 안 해줍니다. 써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내가 수정해주고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화원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진 않으시겠지? 혹시 학교에서 이제 2학년도 그러실 수 있고요. 3학년 올라가시면은 꽤 많을 겁니다. 그 학교에 뭐 세특이라든가 종합의견이라든가 뭐 희망 이렇게 뭐 쓰는 게 있어요. 생기부에. 그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써와라. 써오면은 네가 써온 내용을 토대로 내가 잘 다듬어서 넣어줄게. 그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이제 넣어주겠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어느 정도 써서 가지고 오세요. 내가 잘 다듬어 드릴 테니까. 알겠지? 근데 꼭 기억을 하세요. 선생님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생으로는 절대로 안 해줘. 본인의 이게 되게 나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미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잘못
망가뜨리는 거야. 나 같은 놈이 없어져야 공교육이 사는 거거든. 좀 되게 슬프죠, 사실은. 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진실성이 들어가야지. 그 상태에서 내가 약간 그 MSG를 좀 넣어주는 거지. 가지고 오세요. 다 해드립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문자로 보내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내신 기간은 좀 힘들어, 내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내신 기간도 있지만, 고3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이 이게 병행을 하거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또 수능 수업 준비 이런 게 되게 좀 힘들어서, 내신 기간에는 조금 사실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된다면 다 해드릴 테니까. 뭐 미리 좀 하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일인데 오늘 무슨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뭐를 보내 나한테 좀 다듬어 주실 수 있냐고. 난 수업 준비하고 피곤한데 그래서 언제까지니 그러면 내일 오전이요. 이런. 아야,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며칠 너한테도 좀 시간을 줘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잘 쓸 거야. 그냥 읽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줘. 무슨 책인데. 다 달라요. 네 권 있는데. 네 권을, 영어 수행평가를 나한테 가지고 오냐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봐. 뭐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보여줄게. 이것이 존망이다. 이런 걸 보여줄게. 야, 영어를 내가 어떻게 하냐? 미안해. 국어 선생이야. 나보다 국어도 못하는 게. 영단어 외우고 있어요. 하루에 10개씩. 야, 근데 그거 힘들더라. 아우, 잘 안 외워지던데? 얼마 전에 10개를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10개를 외우고 밤에 10개를 내가 써보거든?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3, 40개씩은 하는데 야, 그거 안 되던데? 야, 니네 뭐 40개, 50개, 100개씩 어떻게 외우냐? 힘들더라고. 자, 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활 잘 쏘네요. 말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작품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체크포인트 건국신화. 그 다음에 이거 고구려 건국이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 건국을 한 사람이 고주몽이라는 인물이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건국신화다 보니까 여기에 MSG가 졸라 들어가. 그죠? 무슨 뭐 하백의 딸, 뭐 아들, 막 이러고. 그 아래서 태어나게. 말이 되냐? 무슨 뭐 닭대가리냐? 아래서 태어나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지만 당연히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는 할게요. 천송강림, 하늘천, 자손손. 하늘의 자손이 강림,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신화 같은 경우는요, 하늘의 자손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나올 때 여기다 적진 말자. 보통 천송강림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고귀한 혈통으로부터 내려왔다. 그 다음에 난생, 알란자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동물 양육. 지문 읽으면 나오게 동물들이 좀 도와줘요. 그 약간 정글북 스타일. 그 다음에 기아. 버림받았다. 기아. 버림받아요. 나중에 그 금화왕이 알 갖다 버리잖아. 그죠? 이런 요소들이 다 있고 밑에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특별히 뭐가 있겠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봅시다. 근데 이거 말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내려 이 씨발놈아!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주몽신화. 자, 꼭대기에 작품 개관부터 보면 좋겠죠?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 왜 부셔? 부시지 마. 책상 비싼 거야. 자, 건국신화. 여기. 갈래. 건국신화. 성격은 당연히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 자, 고주몽이 영웅적이죠? 그래서, 여기 진하냐, 이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영웅,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냐, 이거. 아이씨.
아이씨. 영웅소설의 구조라고 적어 놓으시고, 영웅소설의 구조는 뭐 기본적으로 알죠. 기이한 출생, 뛰어난 능력 이런 거. 이거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164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다 필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하겠죠? 164페이지에 보시면 1-2번에 주몽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고귀한 혈통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얌얌얌 짭짭짭 해가지고 위대한 업적까지 가죠. 이 정도는 알지. 그지?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필기를 마무리할게요. 제재 필요 없는 말이고 뭐 필요 없는 말이고 특징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다. 자,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출생에서 어디까지 다룬다? 사망까지 다룬다. 일대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태어났다? 또는 언제 어떻게 뒤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출생부터 좀 시작하고 하면은 그냥 보통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별표를 칠 건데 아까 이미 이야기를 했죠. 천송강림, 하늘에 있는 존재가 내려온다. 난생 아래서 태어난다. 뭐 기아 모티프, 동물 양용 모티프 여러 가지 있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별표만 치고요. 그 다음에 후대, 이어지는 세대에 영웅서서문학의 구조 영향을 주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뭘 어떻게 영향 줬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국문학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뭘.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좀 조금 해서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 좀 할게. 자, 이 작품은 무슨 신화라고? 건국 신화라고. 자, 어느 나라를 건국했다고?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은 약간 부여 건국이 겹쳐 있어. 부여 신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고구려 건국 신화지만 뭐가 좀 겹쳐 있다고? 부여 건국 신화가 좀 겹쳐 있어. 자, 부여왕 헤브루는 산천의 제사여 고년, 동네 이름이에요.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다. 금화를 해석을 하면 이게 골드 금자에 개구리 와자야. 실제로 이제 그 돌 아래 이 신화를 보면은 부여왕이 헤브루가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신령께 기도를 해. 저 자식을 주시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말새끼가 하고 울고 있어. 씨발 저 뭐냐 이러고 갔어. 가니까 돌이 있거든. 그 돌을 딱 치우니까 개구리가 금색 개구리가 요지랄로 딱 자빠져 있어. 그래서 개구리 금자가 아니라 골드 금자에 개구리 왈자 쓰는 거야. 데리고 오니까 이 새끼가 이제 사람이 돼버리네. 자, 금개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그걸 뭐 키워. 나쁜 새끼야 아주 그냥. 자, 그 말을 얻었다. 부여왕은 정승 아람불, 그냥 옆에 있는 어떤 총리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라 이 꿈을 꾼 게 아람불이라는 애가 꿈을 꾼 거야. 부여왕의 비서 정도로 보세요. 그냥 비서실장 아람불이라는 애가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나타난 거야? 천재가 나타난 거야. 하늘의 왕 천재가 나타나. 천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들아 도읍을 옮겨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헤브루가 요렇게 지금 뭘 하나 나라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헤브루 왕 옆에 누가 있다고? 아람불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아람불의 꿈속에 누가 등장해? 천재가 등장해서 뭐라 그래? 헤브루야 이사 가라. 네가 있는 그 땅은 내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거니 너는 꺼져라 그래. 그러니까 헤브루가 이제 아람불 그 꿈을 아람불이 꾼 거야. 아람불이 꿈에서 딱 깨어나서 헤브루한테 가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계신 천재가 이거 이사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헤브루가 어떻게? 그래? 하고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를 가서 도읍을 동부여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누가? 해모수가 내려왔다. 이 해모수가 누구의 아빠야? 아니야. 주몽의 아빠야. 해모수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자, 천재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무슨 강림형? 하늘에 있는 존재가 내려왔으니까 천손 강림이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에 어딘가에 설명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고구려를 세우는 동명왕 고주몽의 아버지를 누구의 존재로 만드는 거야?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의 그 혈통을 만들었지. 그 말인즉슨 이 시대 때 우리 민족이 하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그래서 하늘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하나 더 적을게. 태양 숭배사상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해모수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일, 정사를 돌봤는데 하백의 세 딸인 유화, 허나, 위화 중에서 우리는 유화에다가만 네모를 칠게요. 유화가 누가 되는 거야? 주몽의 엄마가 되는 거야. 주몽의 부인이 아니라 이 새끼야. 이상해져 그러면 소설. 얘가 완전히 무슨 막장 드라마. 이거 어떻게 너 망했잖아. 유튜브 찍고 있는데 지금. 엄마라고. 그 이제 무슨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제 뭐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엄마를 너 나한테 왜 그래? 좋댄다. 이 새끼 무슨 상상하고 있는 거야. 뭉개. 자, 유화, 허나,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렸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었고 새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다가 급히 아들, 딸이 누가 들어온 거야? 이제 유화가 들어온 거야.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 새끼도 말하면 여자 납치한 거야. 이게 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지. 미친 새끼야 이거. 자,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유화는 누구의 딸이야? 하백의 딸이죠. 하백이 뭐야? 밑에 설명도 나와. 여러분들 교재에도. 하백이 뭐야? 물의 신이야. 그러니까 동양판 포세이돈이야. 그러면은 주몽의 아빠는 하늘, 주몽의 엄마는 이제 물, 수신의 라인에 겹쳐 있죠. 그래서 유화와 해모수가 이제 정분을 나누고 아이를 출산해. 그 아이가 누가 돼? 고주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천신이 아버지, 수신이 엄마 라인. 이해되지? 이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여기 옆에 나오기는 합니다. 1. 무슨 혈통? 그만큼 신적 존재다. 이렇게 글자가 깨지면서 써져. 고귀한 혈통이다. 분필로 적어드릴게. 1. 고귀한 혈통이다. 뭐 옆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세요. 2.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요. 땅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시대 때 태양과 물이 되게 중요했어. 왜? 농경. 그래서 농경문화 중시라는 것까지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 해모수에 잡혔어. 옆에를 잠깐 볼까요? 왜 부여 신화를 넣느냐? 주몽 신화 앞부분에 부여의 건국 신화를 넣었다. 이 말은 부여를 뛰어넘는, 야 니네 절로 이사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주몽이가 이제 나라 세우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여를 뛰어넘는 어느 나라? 고구려. 그래서 그만큼 주몽의 영웅성을 좀 부각시키는 효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내용을 볼게요. 잠깐만,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하백은 크게 놓아요. 화가 난 거야. 자기 딸이 막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사자를 보내. 어흥사자 아니야. 뜻풀이 보세요. 약간 비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백이 해모수한테.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가 되는 거죠? 해모수가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 나의 딸은 누가 되는 거고요? 유화가 되는 거고요.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해모수가 되는 거야.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당신 딸과 결혼하려고요. 이 새끼 뭐 선 납치 후 보고.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여자 납치해가지고 나의 딸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말이 돼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굳이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분석 잠깐만 이게 잘 안 써지니까 분필로 좀 쓰는 게 좋겠다.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굳이 시대상 하나만 분석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중매를 통해서 결혼이 진행되었다. 그죠? 결혼을 할 때 부모의 권위와 결정이 중요했다라는 시대상을 하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여기서 왕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걸 거고요. 해모수가 되는 거고요.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 하였으나 하백이 있는 궁실,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자기가 납치했던 유화를 말하는 거야. 야, 미안하다. 돌아가. 뭐야 이 새끼 이거.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이것도 갑자기 정이 들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거 개판이구만.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가 있으면 뜻풀이 보세요.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용거가 뭐야? 하백의 나라,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죠. 그죠?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하니 왜 하늘을 가리키며 고했겠어? 고하다 말하다. 자기 하늘의 신이니까 용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룡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제 마차가 내려온 거야. 됐죠? 신화잖아, 신화. 그 다음에 올라가라. 왕과 여자가, 자, 왕은 누가 될 거고요? 해모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가 될 거고요? 유화가 될 거야. 자,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납치했죠? 그러니까 하백이 너희 미친 새끼야. 중매도 안 통하고 또라이 새끼야 이러지. 그러니까는 해모수가 뭐라 그래? 아,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백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유화한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 유화한테 야, 나 못 들어간다. 돌아가. 그러니까 유화가 어머 오빠 정들었어 이런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 유화가 가르쳐줘. 마차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해모수가 하늘에다가 마차를 보내시오 해가지고 마차가 내려온 거야. 이거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사건 일치성 판단 문제 틀리면 이제 똘추입니다. 그냥 읽고 정확하게 일치성을 풀을 수 있는 문제야. 일치성 틀리지 마. 왕과 여자가, 그러니까 해모수와 유화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아, 마차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착한 애야. 하백이 또 막상 이제 자기 사윗감이 온 거잖아. 참 그래 하고 잘해줘.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밑에 설명도 나와요. 예를 잃어 이 말은 중매를 통하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그 당시에 결혼 습관, 결혼 문화 반드시 중매를 거쳐야 됐는데
너는 어떻게 예법을 지키지 않고 예를 잃어버리고 다시 중매의 절차 없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느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왕이 천재의 아들이라는데 네가 천재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재주가 있냐 이 말은. 너 진짜 하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이렇게 된 거야. 다음 페이지. 알고. 다음 페이지. 왕이 말하되, 여기서 왕은 당연히 누구고요? 해모수고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요거 별표를 쳐놓읍시다. 너무 쉬워요. 이 옆부분. 북의 아버지 라인은 누구고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고요. 엄마의 라인은 하백의 물의 시인. 그래서 하늘과 물의 결합, 민족적 자부심이 고취된다. 이 말은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왜 저게 민족적 자부심이 고취되는 거야? 아, 그렇죠. 아버지도 엄마도 전부 다 어떤 혈통이니까? 고귀한 신적 혈통이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고귀한 혈통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왜 적어 놓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타이틀을 안 봐. 타이틀을 안 보니까 이렇게 좀 다시 적어 놓으세요. 고귀한 혈통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에휴, 샤프심도 없는 놈. 용현아, 이 새끼 2개 가져갔어. 하나만 가져간다며. 학원에다 샤프심 좀 사다 놔야겠다. 아니다. 우리 샤프심 겁나 많다. 얼마 전에 이거 10개인가 사던데, 집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샤프심 좀 갖다 놔야겠다. 충분히 이해되죠? 왕이 말하되, 시험해 보시오. 저는 이제 하늘의 아들이 맞으니 시험을 해보시오. 이어 하백이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뭐하네 얘네들. 자기가 물의 신이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잉어로 탁 돼가지고. 왕은 뭘로 변해? 수달이 뭐야? 그 물고기 잡아먹는 새끼야. 잉어를 잡았어. 하백이 다시 뭐가 돼? 사슴이 돼. 그럼 뭘로 변해? 자, 잉어보다 누가 세고? 수달이 세고. 사슴보다 누가 세고? 늑대가 세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백은 뭐가 되고? 꿩. 왕은 매. 누가 이겨 전부 다? 해모수가 이겨. 어떻게 느낌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뭐 비범한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쉽잖아. 사실 이 정도는 뭐 그냥 재밌지 뭐.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재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가 마음 변하고 이제 헤어질까 봐 막 하일 신고 뛰어가면 어떡해, 그지 수영아? 이씨, 그러면 안 되잖아. 내 귀한 딸 하일 신고 뛰다가 막 뒤꿈치 까지고 또 막 그럼 어떡해? 뭘 비밀이야, 이거 유튜브 녹화 중인데 지금. 어떻게 비밀이야, 신한풍님. 아유. 자, 이에 잔치를 베풀어 술을 먹여. 누가? 하백이 누구를? 해모수를 존나게 술 먹여.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딸과 함께 작은 혁여에, 혁여 뜻풀이 보세요. 용거에 실어 함께 올라가게 했다. 그러니까는 해모수 혼자 조용히 하늘로 가버리면 이제 이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 새끼 술을 존나게 먹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택시 태워놓고 택시 옆에다가 누구도 태우고 자기 딸도 세우고 오라이 딱 한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냥 그러하대. 그런데 용거가 이제 이 용거 안에 누구랑 누가 타고 있어 지금? 하백의 딸이랑 누구도 타고 있어. 해모수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이 하고 딱 보냈어. 하늘로 가라. 너 혼자 가면 안 된다. 딱 보냈어. 근데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어떻게 했어? 술이 깼어.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떻게 해? 쉽게 말하면 택시 타고 쭉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사이에 얘가 술이 어떻게 된 거야? 깬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모수의 황금 비녀를 뽑아. 뭐하는 새끼들이지? 혁여를 뚫고 구구멍으로 혼자. 아, 왜 혼자 가? 지가 좋다고 결혼하다고 지랄 떨더만?
솔직히 강의할 때마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새끼들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럼 이제 결국 하백과, 아니 다시요, 유화와 해못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헤어진 거야. 참고로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도 다 하잖아.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이제 남자집에 가서 시어머니 하고 인사하듯이 남자도 이제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그 집에 가서 큰절 딱 하고 뭐라 그래야 돼? 뭘 죄송해 이 새끼야.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나도 했지. 좆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 되게 해야지. 그 참 이제 선생님도 이제 결혼을 2005년, 2006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술을 먹여. 근데 난 술을 진짜 못 마시고 내 주량이 진짜로 소주 4잔이에요. 소주 4잔 딱 넘어가면 나와의 싸움이라니까. 술을 진짜 못 마십니다. 억지로 먹고 이제 술자리는 좋아해. 근데 내가 워낙 술을 못 마시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옛날에 집사람이 나 술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 저 M사 다닐 때 술만 처먹으면 쌈박질하고 맨날 집사람이 막 파출소 나들이러 오고 막 그랬거든. 아무튼 되게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데 그때도 이제 아직도 기억나. 옛날에 얘기해줬나? 그래도 이제 귀한 손님이잖아 나름대로. 그러면 다 이제 그 음식 장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인어른이랑 이제 그 친인척들이 좀 논산에 살고 계셨거든. 딱 이제 갔잖아 인사드리러. 무릎 탁 꿇고 이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장인어른이랑 이제 그 옆에 계시던 친척분께서 음식을 이제 많이 장만하셔. 노 이러진 않아. 그냥 뭐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뭐 하이힐 신고 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이 제육볶음을 되게 좋아하거든. 제육볶음이 딱 여기 있어. 난 딱 이거 사실 밥 먹는 것도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이제 고정관님이 막 복스럽게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먹는데 소를 한 마리 이제 그 마을에서 잡은 거야. 생간. 근데 그 생간은 되게 구하기가 어려운 걸 거 아니야. 소를 도축해야만 요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접시에 탁 이게 귀한 거라고. 되게 비싸대요 그게. 약간 젤리 같아요 젤리. 탱글해. 그렇지 피 굳힌 거. 약간 도토리묵 느낌? 한 접시를 탁 내 앞에 놓는 거야. 비싼 거래. 귀하대요. 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입에서 흐물거리는 걸 도토리묵도 잘 못 먹고 회도 안 먹고 생을 잘 안 먹어. 근데 그 상태에서 싫어 나 이거 먹을래 그럴 순 없잖아. 제육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습관이 뭐냐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빨리 하고 치우자주의거든. 먹었어. 빨리 먹고 치워야지. 제육볶음 먹어야지. 장인어른 바로 맞은편 앉아 계셨거든. 잘 먹네. 그 남은 거 갖고 와. 워메 좋댔다. 그리고 술을 주시는데 난 술을 진짜 못 마신다니까. 안주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래 막 입에 흐물거리니까 대충 씻고 막 꿀꺽꿀꺽 삼켜버렸거든. 술도 먹고. 와 이제 뒤지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압권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차가 없었어. 차 있어도 운전을 못 하잖아. 이제 논산에서 KTX를 타고 그 당시 서울 살 때 용산역까지 KTX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우바이트가 여기까지 올라와. 진짜 술도 못 먹고 안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술을 이만큼 먹었잖아. 그 뭐 진짜 몇 병 먹었을 거야. 진짜 발가락에 힘주고 똥꼬에 힘주고 씨발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버티는 거거든. 어금니 꽉 깨물고 KTX역에서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고 진짜 딱 열차 출발하자마자 집사람 같이 있었거든. 집사람 손 붙잡고 나 등 두드려 달라고. 나 어디 가야 돼 이제. 오바이트하러 가야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 문을 열자마자 우악 하는데 와 폭포수 촥. 근데 아직도 나는 그 느낌이 기억나는 게 간이 그게 잘 씹지도 못했어. 이게 그대로 넘어갔다가 단기간 내에 그대로 올라오잖아. 야, 목 넘김이 부드러워. 젤리 넘어오는 느낌을 상상해봐. 젤리를 생으로 삼겼다가 으악 하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보통 오바이트라면은 차르르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으악 퐁당? 퐁당 하는데 물이 있잖아. 얼굴에 튀기고 아우 막 퐁당 하니까 얼굴에 튀기고 아우
집사람들 등 두드리다가 짜증난다고 도망가고 나 혼자 욱 이게 아니야 퐁 아, 그게 진짜 힘들어. 남학생들 약간 술도 좀 먹을 줄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변했죠. 선생님 20대 때는 진짜 술 못 마시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술 먹고 보냈어. 하백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백이 뭐라 그래? 와, 우리 수영이 하일 신고 뜰려나 보다. 핸드폰 보고 있다. 에이, 너 어차피 헤어진다니까. 걔 학교 어디야? 걔 학교 어디야? 화원고야? 어차피 내가 페북에 글 올리면 금방 찾아. 어?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근무해가지고 페북에 이렇게 딱 글 올리면은 바로 이제 그 내 인프라가 촥, 맞아. 그만. 너 어차피 헤어진다니까. 내가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 나랑 내기하자 그러면. 광복절 내기하자. 광복절. 광복절 전에 헤어지면 네가 나한테 음료수 사주고 광복절까지 네가 사귀면 내가 치킨 쿠폰 보내줄게. 알았지? 너 100% 해야죠. 100%. 자, 걸어. 자, 걸어. 돈 걸어.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영준아. 헤어진대 너. 자, 볼게요. 자, 볼게요. 하백은 크게 놓아요. 그 딸 유아에게 말하되. 왜 딸한테 화를 내? 도망간 건 남자 새끼인데. 이 아저씨 이게 성격 이상해 이거.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얘는 잘못한 게 별로.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딸의 입을 그러하답니다. 신화.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에 무엇을 보내요? 귀향을 보내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 아까 그 골드플로그. 금붕어는 새끼야. 금개구리 만난다 이 새끼. 어사 뜻풀이 보시고요. 강력 부추라는 이름이 어부예요 그냥. 금화왕에게 구하기를 요즘 어량 뜻풀이 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 거야? 유아인 거야. 뭐 귀양 갔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훔쳐간다고 물고기를 훔치는 거야.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라는 어떤 사람이 훔쳐갈 거라고 뭐 사람의 존재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짐승이 훔쳐간 줄 안 거야.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잡아냈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쇠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여자가 올라왔어.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이거 어떻게 강의를 하냐 이거.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 아동학대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남자 새끼는 도망가고 참 불쌍하게. 입술을 또 잘라요. 잘라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뭐 그냥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왕이 천재 아들의 그 비 뜻풀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중전 왕의 여자 별궁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무엇이 비치더니 햇살 해모수가 누구 아들이니까 하늘의 아들이니까 하늘엔 태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늘 숭배 태양 숭배를 좀 같이 보는 거야. 품 안에 햇살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주몽이 하늘의 혈통이다.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와우! 훌륭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알 나와야죠. 알.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거두 그러하답니다. 기이한 출생. 그리고 무슨 설화? 난생설화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인생란 설화라고 우리 하나만 적을게요. 보통 신화에서 알을 낳을 때는 인간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무슨 하늘에서 알이 그냥 떨어지고 뭐 지나가던 봉황이 똥 쌌는데 거기에 알이 있고 막 그래. 사람이 알을 낳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아마 이 작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난? 무슨 인자야 얘가? 사람이 알을 출생했다. 보통 무슨 말이 낳고 봉황이 낳고 막 그래.
사람이 알을 낳는 설화, 인생난 설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신화 중에서 난생, 알로 태어나는 신화 중에 인생난, 사람이 알을 낳는 신화는 주몽신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 야, 찝찝하다. 사람을 시켜서 말 관리하는, 말 있는 데다가 두었는데 말이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이 뭐 했어? 다 보호해줬어. 약간 정글부 코스프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 요 강의 시작할 때 미리 살펴봤죠? 이 작품은 동물이 양육을 해준다 이 뜻이야. 동물이 보호를 해준다. 사실 이 짐승이나 말들을 약간 조력자 느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주인공이 시련을 당할 때 조력자가 등장하는 그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름이 낀 날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제 하늘의 혈통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어미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오메 비범한 능력.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파리들이 눈을 어떻게 빨아? 파리가 좀 많았나 보죠.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어머니가 또 그걸 또 활을 만들어 줘요. 아이는 이 활로 파리를 쏴서 맞춰. 와,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주몽. 그죠? 그래서 이름의 유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요 사이 여기에다가 하나만 적어보면 그 시대 때 활을 잘 쏘는 능력이 되게 유의미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주 유의미한 능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활을 쏠 때는 두 가지죠. 전쟁 또는 뭐 할 때? 사냥할 때. 그래서 사냥하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 그래? 수렵사회라 그래. 아, 고주몽이 요 시대 때는 약간 수렵의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고주몽은 그런 능력이 뛰어났구나. 이렇게 시대상과 결부돼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화왕에는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사냥하였다. 왕자가 40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쏴서 사슴을 잘 잡았다. 그냥 뛰어난 능력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쉽죠. 왕자 세모, 질투하니까 주인공과 대립적 관계.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갔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버렸어. 아주 그냥 씨발 그냥 뭐 막장이구만 이제.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세모,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여 범상치 않다.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새끼 반란 일으킬지도 몰라요 이거야.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하고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자꾸 주변에 자기 괴롭히니까 짜증난 거야. 어머니께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아이 개 짜증나요. 내가 가오가 있지. 그래서 말을 기르고 있단 말이야.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못 떠나겠어요. 엄마가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네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붉은 말 한 마리가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딱 골랐다고. 그래서 주몽이 잘 달리는 말을 이미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아.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좋은 말을 딱 찾은 다음에 그 좋은 말에다가 자기가 말 키우고 있잖아 지금. 혓바닥에다가 그냥 푹 쑤셔. 애가 뭘 먹어 못 먹어.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 삐쩍 꼴져. 그러면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새끼 한 마리가 졸라 꼬른 거야.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그러니까 나쁜 말을 누굴 줘? 주몽을 줘. 야 너 가져 이러고. 사실은 졸라 좋은 말이야. 매우 야이였다. 여기 지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걸 왜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야.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힘드시더라도 좀만 참읍시다. 왕이 만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이제 주몽이 말을 잘 키운 거야. 기뻐하며 야윈말. 사실 이 말이 어떤 말이야? 상당히 좋은 말이야.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게 왜 지혜로움이야? 주몽은 오이, 말이, 협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조력자. 보통 고전 소설에서 주인공이 시련에 부딪혔을 때 조력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까 이 동물들도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 얘네들이 조력자인데 함께 남쪽으로 떠나서 이제 같이 나라를 세웁니다. 개사수라는 어떤 공간 이름이고요. 강을 건널 빼는 없고 추격하는 얘들 도망가 버리니까 병사들이 저놈 잡아라 이러고 왕자의 그 부하들이 막 잡으러 와 죽이려고. 시련을 당했는데 뒤에서는 병사들이 추격하고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 큰 강이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한자성어,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말들이 있죠.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니까? 자기 아버지. 그죠?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다. 지금 난을 피해 시련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다. 황천우토 뜻풀이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오 주교 다리 좀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해? 물고기와 자라가 등장해. 여기에다가도 한번 적을게요. 얘네들도 뭐라고 적을까 우리가? 그렇지. 조력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하늘이 도왔어.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사라지고 모두 물에 빠져 뒤졌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슬퍼요.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고 오곡의 씨앗을 여기 드디어 나오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곡식을 주었다. 이 말은 농경을 중시 여겼다.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어버려. 미친 새끼. 주몽이 큰 나무 아래 씌었는데 비둘기가 날아와 분명히 보리 씨앗을 보낸 것이다 하고 활을 쏴가지고 또 잡아요. 근데 목구멍을 보니까 그 안에 또 씨앗이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게. 비둘기에도 물을 뿜어요. 하니까 또 살아나요. 이거 아무리 건국신화라지만 정말 졸라 성의 없이 쓰지 않았냐. 뭔가 스토리에 좀 논리성, 응? 좀 뭔가 그래도 이 긴밀한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냥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범한 능력이나 이런 거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고 길게 늘어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161페이지를 잠깐 볼 겁니다. 161페이지에 사이드만 좀 볼게요. 사이드. 161페이지에 오른쪽 사이드. 하백이 헤모스와 시합을 벌인 이유는 체크포인트는 뭐야?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 하늘을 숭배했죠? 아버지가 하늘 라인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잉태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햇빛이 내려왔죠. 그러니까는 아까 미리 적기는 했어요. 무슨 숭배? 태양 숭배.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이거 보시면 되겠다. 164페이지 아까 보셨던 거. 위에서부터 봅시다.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등장인물 관계도를 완성해보자. 이거 눈으로 보시면 알겠죠? 그냥.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천재가 곧 해모순이? 이거 조심하세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문제 풀 때 실수 많이 해. 천재의 무엇이? 그래서 주몽이 어디 갔노? 우리 몽이. 우리 몽이가 뭐라 그래?
자기는 천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뭐라 그래? 천재의. 외손자가 아니야. 외손자는 요라인이고 천재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 풀다 보면 천재 이꼴 해모수 이 부분 실수하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뭐 얘는 나쁜 애들. 그죠? 요렇게 대비. 됐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부여. 부여 신화를 살짝 집어넣은 이유는 그만큼 고구려 건국 신화의 신성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요거는 그냥 눈으로 살짝 봐도 되겠죠. 일단은 큰 타이틀을 보면은 고기 고귀한 혈통 하늘과 물 기이한 출생 아래서 태어나고 햇빛으로 임신하고 버림받았고 알을 버리고 요럴 때 이제 뭐라고 한다고? 기아 모티프라고 해요. 탁월한 능력, 활 쏘는 능력. 그래서 무슨 사회? 수렵 사회가 있었다라는 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협을 받았다. 실현. 실현이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와? 조력자. 근데 우리 교재에 조력자 물고기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의 친구 역시도 보통 조력자로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사실. 네, 학교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같이 가르치실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되거든. 다른 해설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오이협보 마리 걔네 3명 친구들도 보통 조력자로 포함시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서. 위대한 업적은 뭐 나라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살짝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쳐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어업이 있었고요. 활을 잘 쐈죠. 수렵이 있었고요. 갈 때 뭘 줬어? 보리씨앗을 줬죠. 농경이 있었고 사실 요 농경 같은 경우는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도 농경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쪽은 그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저기 166쪽 이거 빼먹을 뻔했네. 166쪽을 보시면 단군 신화랑 비교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뭐 단군 신화는 알죠? 그죠? 이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밑에 이건 간단하게만 할게요. 괄호 1, 괄호 2, 괄호 3을 보셨을 때 그 중에서도 괄호 1번이나 괄호 2번을 잘 보세요.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의 공통점, 괄호 2번은 차이점. 이거 읽으시면 다 알아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단군 신화의 공통점, 차이점. 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단군 신화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 읽어도 알지? 공통점은 뭐래요? 둘 다 웅녀, 유화 모두 건국 시절 어머니가 등장한다라는 점. 둘 다 신이한 존재. 조금 차이가 있다면 웅녀는 곰이 사람 새끼 된 거고 유화는 그냥 하늘의 신적 존재가 내려온 거고. 근데 둘 다 건국의 어머니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 둘 다 무엇을 겪어야 했다? 고난을 겪어야 했다. 웅녀는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늘이랑 쑥만 먹고 살았어야 되고 유아는 이제 막 아빠한테 쫓겨나고 뭐 입쪽 잡아당기고 막 자르고 막 씨. 그 다음에 그러면 출생 과정의 차이점은 뭐냐? 주몽은 어디서 태어나고요?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나고요. 근데 웅녀는 사실 곰이 인간이 된 게 좀 기이한 거지. 단군의 출생은 그냥 여성이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단군의 출생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정상적인 출생이야. 웅녀가 비정상적으로 인간이 된 거지 단군의 출생은 정상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끊고요.